뉴스 브런치 더 국제 라이브. 네, 해외 소식도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국제 라이브 조윤주 배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예, 이거 관련한 걸 지금 조윤주 캐스터하고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전문 내용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좀 전에 전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왔었던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겪으셨던 고통,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고령의 피해자,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고위급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3자 변제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재단을 통해서 재단. 네, 통해서 이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정부가 최근에 엄중한 한반도와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 그리고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발표가 됐군요. 자, 결국은 그러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네. 재단을 통해서 네. 배상 판결금 또 지연이자 이런 걸 이제 보상을 하겠다. 네. 그 동안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배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일본 정부가 그동안 좀 입장이 달랐었잖아요. 네,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은 그 협정을 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 없어졌다. 그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해 왔죠.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부 학계에서도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 신일철주금 그 회사입니다. 반일 이제 그 전쟁 기업인데요. 이걸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확정을 했는데 이게 뒤집힌 것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포함해서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고요. 대법원 다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뒤집히면서 이 대전환을 맞게 된 거죠. 네. 과거에도 사실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승소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네. 그 전에는 일본에서 계속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본에게 네.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신일철주금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었던 앞에 말씀드렸던 이춘식 씨 포함해서 여운택 씨, 김규수 씨, 신천수 씨. 나머지 3분은 다 고인이 되셨고요.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은 이춘식 씨 혼자 생존에 계십니다. 이 소송을 하면서 이제 고령이셔가지고 다들 그러네요.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네. 이게 1997년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다 일본에서 패소를 했었고 일본에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인 것처럼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걸 이제 뒤집으면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실 그럼 그 일본 기업 앞서 얘기해 주신 신일철주금 네.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원고 측이 신일철주금의 자산에 대해서 매각 절차에 나섰습니다만 양측의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해인 2019년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회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측은 원고 측으로부터 자산 매각 경고를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2022년에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 재항고하면서 이 판결문은 결국 이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네. 신일철주금이 우리나라의 그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P&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서 법원은 현금화하라라고 판결했는데도 거기에 불복해서 재항고장을 대북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산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춘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신일철주금이라는 그 기업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청취자 허창행님께서 신일철주금이 뭐냐? 일본 제철이 제철 회사의 이름인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일본 제철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손배 소송을 제기한 기업. 네, 맞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름인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재항고를 했다. 네, 자산 그 매각하라고 했더니 그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재항고를 한 했고요. 상태다. 재항고를 하게 되면은 법원의 명령이 효력이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재항고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각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네.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이제 일본하고의 갈등이 이제 좀 더 첨예화되기 맞아요. 시작했죠.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일본이 그 무렵에 이제 갑자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그 제품들, 네. 품목들을 한국 수출을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네, 이렇게 다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했고요. 그러니까 네. 수출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8월 달에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규제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았고요. 대체로 전문가들도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마이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품목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굉장히 필요되는 중요한 거였잖아요. 소재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었는데 일본 기업이 이제 갑자기 해당 품목을 이제는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일본 기업들도 한국 측에 이 부품을 소재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앞서 화이트리스트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덜한 건가요? 네. 이 화이트리스트는요. 일본 정부가 외국과 무역을 할 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방국들은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를 지정해서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방국일 때 네,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이 생각하기에 민감한 물자를 수출할 때 그 나라는 못 믿겠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출할 때 좀 편리하게 혜택을 받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포함해서 27개 국가고요.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백색 국가 지정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게 2019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했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가 되면서 소부장,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부품을 이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2019년 30.9%인데요. 2021년 24.9%로 낮아졌고 앞에 말씀드렸던 수출 규제 3대 품목은 의존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18년 기준 수입한 리지스트 같은 경우에 93.2%가 일본에서 온 것이었고요. 폴리마이드는 84.5%가 일본 거였는데 이걸 대폭 확률,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네. 결국 소부장 전체 일본 의존도가 17.1%에서 작년에 역대 15.9%까지 대폭 떨어졌는데 정부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소부장 협력 모델을 도입해서 45개 협력 모델을 발굴했고요. 2025년까지 대규모 R&D 자금도 지원하면서 국내 업체를 굉장히 많이 키워내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부장 핵심 품목을 조달할 이제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이 이제 올라왔죠. 바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어쨌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같은 해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를 한 것이 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그래서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국제 무역 규정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그래서 이제 행동이다. 양국이 갈등을 이제 계속 겪게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발표들이 새롭게 정부에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일본 외신에서는 뭐 지금 한국 정부가 해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사죄보다는 양국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기사들이 지금 나가고 네.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피해자 단체의 항의 집회가 지금 또 예고돼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단을 통해서 뭐 배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제 담화가 발표했긴 했습니다만 그냥 양국 외교 당국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본 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이제 이건 일본 측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측에서도 이 WTO 제소한 것을 취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일본도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도록 동시에 네. 진행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미르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내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일본 정부 측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인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와 조금 약간 별개로 이거는 이 한일 양국의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반도체 등 어쨌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알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있을 수 않겠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재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좀 정치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부분을 좀 떼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네. 산업계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자, 오후 2시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항의 집회가 네. 지금 예고돼 있는데 어떤 또 입장이 발표가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오늘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정부 입장 공식 발표한 내용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더 국제 라이브 조윤주 배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